2023년 7월 21일 최은순 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최은순 씨는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실제 법원 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은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소동을 일으키다 법정에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뒷이야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역은 분주했다고 합니다. 선고 약 1시간 뒤 김건희 씨는 어머니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끝날 무렵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김건희 씨는 이규진 전 비서관과 통화했고 김진우 씨와의 통화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통화가 끝난 주 전 비서관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뒤에도 곧바로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윤 전 대통령은 하루에만 김진우 씨와 무려 6차례나 27분 넘게 통화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꼭 두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김건희 씨 역시 이날 저녁 주진우 전 비서관과는 2분 가까이, 이시원 전 비서관과는 4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이 두 비서관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 출신의 실세 비서관들로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VIP 경로설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시원 전 비서관은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진우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11분 전 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 의원은 장관도 인정을 했는데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 통화 불과 9분 뒤 김건희 씨와 통화한 기록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통령 부부가 처가와 소통하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통화했다는 건 대통령을 보조하고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최측근 비서관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모두 통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혹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기 위해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는 말과 함께 김영선 의원에게는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타진했다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상민 전 검사가 실제로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 3월 9월 5일 김건희 씨와 김 전 검사가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을 고위직 범죄수사처가 확보했습니다. 두 차례 통화 후 10월 말 김 전 검사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인데도 경남 창원 지역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추석 명절 문자를 돌렸고 12월 말에는 총선 출마를 강행하며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아직 검사 신분인데도 정치 활동을 시작한 셈이죠. 김 전 검사는 정치적 믹립 훼손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천에서 컷오프된 후에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며 다시 공직을 맡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약속받았을까요? 이 질문에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측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만 했죠. 그런데 고위직 범죄수사처, 즉 공처가 확보한 통화 내역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2023년 7월 7일에서 9월 사이에 김건희 씨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주진우, 이모원, 이시원 등 검사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씨가 연락한 번호는
김 씨가 작년 11월에 교체하기 전까지 쓰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이 회장은 8월 16일 오후에도 김 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김 씨는 이틀 뒤 8월 18일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반클리프의 라펠 목걸이를 구매해주고 받은 지 1년 뒤에도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거죠. 이 시기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두 사람이 연락한 시기는 이봉관 회장의 첫째 사위인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던 때와 겹칩니다. 당시 박 전 실장은 출마 예상자라고 거론되는 것이 불편하지만 제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박 전 실장은 결국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부산 중영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다른 예비 후보들을 제치고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인 조승환 의원과 맞붙었지만 경선에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앞서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보낸 자수서에서 반클리프의 라펠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인정했죠. 그러면서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2023년에 주고받은 문자도 이봉관 회장의 사위의 공천 관련 연락이었냐는 MBC 질의에 접견 전이라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죠. 서희건설 측은 아예 답을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의혹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부터 비서관들과의 수상한 통화, 총선 개입 의혹과 대가성 청탁 논란까지 투명해야 할 국가의 운영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